임은월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주셔서요. 저는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문희 교수님의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신체 구속이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원고를 받아보고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구속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공교롭게도 요양시설을 방문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요양시설을 갔는데요. 그 시설 원장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요양시설에 와 있는 어르신들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가지고 어르신 식사하는 상황을 봤더니 실제 플로어 식당에 내려오거나 그 층에 플로어에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이 숫자가 몇 안 되시고 대부분 코에 콧줄을 끼고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죽에 완전히 가른 죽을 옆에서 보조로 식사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70명 중에 한 20명이 될까 말까 어르신이 거실에 나와서 드시고 거실에 나와서 드셔도 자발식이 돼야 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지금 장기 요양 제도에 그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맹점에 그 수급 판단을 수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분과 해당되지 못하는 분이 못할 경우 오히려 노인 요양 병원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더 양호하신 분이 집에서 돌봄을 포기함으로써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고 수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하기에 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양시설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하지? 저희가 그래서 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돌봄 로봇을 사용해가지고 어르신들 돌보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 또한 노인 인권 문제랑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돌봄, 특히 지금 여기 말하는 신체 구속, 신체 억제에 대해서 더 많이 심각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학대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가 더 많고 일본에서 신체 구속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많은 정서 학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 가정 내에서 학대를 보면 정서 학대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적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역시도 그 앞에 정서적인 학대 부분은 이미 통계에서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가 이루어진 건 아닌가, 신체적 구속이 더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황을 보고 저는 혼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요양시설에 심각한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케어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면 지금 말씀하는 신체 구속이나 신체 억제 이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부에서 이제 연도별 노인 학대 현황 그리고 2017년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노인 인권 조사 실태 이런 것을 보면 신체 억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또 신체 종사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실 종사자들이 우리가 신체를 억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체크를 할 정도면은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다는 얘기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감소하게 적게 2.7%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얼마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공식적인 통계가 없고 대신 2014년에 권금주 교수님 팀이 연구한 것에 보니까 29.1%가 신체 구속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41개 노인요양병원이에요. 전체 요양병원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 설문조사랑 이 모니터링에 동일한 그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 실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노인 억제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간병인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가 신체 보호대를 최소한 사용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체 통계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든가 뭐 신체 억제를 한다든가 구금을 한다는 것, 이걸 절대적으로 뭐 없애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나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조문기 교수님 발표를 보면서 저희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신체 억제를 피해왔는가, 폐지 운동을 해왔는가를 쭉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2010 장기 요양 보호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이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장기 요양기관 시설 급여 업무 매뉴얼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에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규정은 없이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안내 책자라든가 시설 평가 지표에서 산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인터넷을 저희가 틀어서 각 여러 요양시설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체 구석을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신체 구석 설명서, 동의서, 신체 구속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실제 내부 안에서 들여다봤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실무자의 경험에 따라서 신체 구속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학대와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 구속 이 딜레마를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인데요. 문제는 요양시설에서는 신체적 구속에 있어서 화학적인 어떤 약물로서 하는 것들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병원의 경우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운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많이 잠재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에서 많이 베드레스트 할 수 있게끔 많이 조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최근에 발견한 사례 중에 하나는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A라는 시설에 보내드렸더니 어르신이 치매이신데 고성을 지르고 밤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도저히 우리 어머니를 못 보살펴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을 퇴소시켰어요.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셨더니 요양병원에서 계속 잠만 재우더라는 거예요. 겨우 식사 시간에 깨워가지고 식사만 겨우,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머니가 저희 아시는 분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라져. 너무 말르니까 또 가족들이 다른 요양시설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그랬는데 이 요양시설에 가신 다음에는 의외로 고성도 안 지르고 잠도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하고 확인하러 갔더니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시설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살펴 드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인 감금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억제라든가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이 균등화가 되려고 이 질이 높아진다면 이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의 규모가 작고 크고 일단 그 시설마다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가들의 문제라든가, 또한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의 인력 조건들, 이분들이 60대 이상, 50대 후반, 60대, 70대까지 여성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장기 근속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힘들고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조차도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 간병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초과 근무 이런 요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근무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하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신체 구속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각각의 시설에서 제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신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분들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본다면 신체 억제라든가 이건 자연적으로 또한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본의 신체 구속 제도 실천을 위한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신체 구속을 실시했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사고가 발생을 덜 했느냐 여기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체 억제를 하고 신체 구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 시설에게는 빌미를 주는 거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을 신체 구속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고성을 지르다, 환자가 밤새 돌아다닌다, 환자가 몸부림쳐서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가 환자에게 의미를 이유를 전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다른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이 케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여건들, 환경들을 개선시켜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의 입장, 근데 시설에서도 장기 요양보험과 이런 같은 국가의 제도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나가면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회의원 이기민 국회의원님께서 이걸 주최하셨다고 해서 이런 아주 소소한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요양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런 요양보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이런 시설의 운영자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이런 거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저는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하거나 간병인을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선의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내몰릴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개선해 주려고 해주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신체 구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신체 구속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언을 하셨는데요. 조문희 교수님께서 옥상옥을 만드는 건 아닌가? 아니면 시설 내에서나 병원 내에서 어떤 절차만 더 많이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또는 편의적으로 신체 구속을 쉽게 정당화하는 이 방패막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위원회를 내부인들로 구성할 경우에는 더 많은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러한 일본의 좋은 방법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해 올 때 우리가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